네. 에자일 1시간 만에 끝내기. 지금까지 우리가 에자일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또는 학습하고 싶은데 좀 시간 많이 내가지고 그 학습하기는 좀 부담되고 또 책을 읽어봐도 두꺼운 책 읽어봐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1시간 만에 에자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현업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서 우선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낯설기 때문에 따라오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자, 우리가 에자일 그러면 영어로 에자일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기민하다, 민첩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계속 발생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나 또는 변화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기민하고 민첩하게 반영하는 방법이 바로 에자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의 참맛은 무작정 떠나는 데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떠나가지고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한정이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서 가급적인 계획대로 수행을 해야지만이 여행을 해야지만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그 에자일 방법은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에자일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이나 또는 기타 여건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에자일 방법을 써야 될지 아니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합된 중간 방법을 써야 될지는 각자 결정해야 될 몫이죠. 그런데 에자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러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출발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호텔을 예약하고 그 이후에 어떤 캠핑을 하든지 해변을 가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장소에 가보든지 이런 그 이후의 계획까지도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은 일단 그 가깝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어떤 호텔에 묵어야 되겠다까지만 먼저 결정을 하고 계획해 두면은 적어도 비행기가 그 문제가 돼서 출발을 못하게 되면은 호텔만 예약된 게만 망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것만 망가지면 계획을 수정해서 호텔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산으로 캠핑을 가는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바닷가로 갈 수도 있고 이 이후에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바로 뭐냐면 에자일에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은퇴하신 부부가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택을 짓는 건축가한테 의뢰를 했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는 본체뿐만 아니라 별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지나 마당도 있어야지 되겠고 수영장도 있어야 되겠고 텃밭도 있어야 되겠고 온실이나 연못도 있어야 되겠고 꽃을 좋아하니까 화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정작 정확하게 어떤 집을 져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주택 모형을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상세하게 설계를 한 다음에 시공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중간에 계속 와서 보고 몇 가지
그 변경을 요구를 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계를 왕창 뜯어고치고 다시 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최종 결과물 자체, 최종적으로 완공된 집이 그다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전통적인 그런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라고 하면은 애자일 방법은 그게 아니죠. 일단 전반적인 집에 대한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일 먼저 토목공사, 마당 이런 것들의 대지 공사를 먼저 하고선 자, 이런 형태로 여기는 높이고 여기는 낮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하면 다음 단계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이제 집이에요. 그래서 본체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제 은퇴해서 우선 본체부터 완성되면 거기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본체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완공을 한 다음에 집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텃밭이 그 다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는 텃밭이에요. 그래서 텃밭 공사를 한 다음에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온실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온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영장 만들어주고, 화단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자일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그 형태들을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예측형 프로젝트와 적응형 프로젝트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측형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상세 계획을 다 수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상세하게 예측을 해갖고 다 한 다음에 결과물을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고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적응형 프로젝트는 먼저 이런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걸 우리가 뭔가 타고 다닐 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도 괜찮겠습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조금 써보니까 좀 자세가 불안정하고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손잡이가 달린 보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타고 보니까 이건 속도가 나지 않고 좀 답답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전거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것도 힘이 들고 속도가 너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진이 달린 오토바이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만들어서 출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토바이는 좀 위험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뚜껑을 씌워서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식을 우리는 적응형 프로젝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형은 한 번에 수행을 해갖고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반면에 적응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하나하나씩 출시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애자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세 가지 프로젝트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프로젝트 초기 요구사항을 모두 수집하는 건 불가능하다.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일, 또 프로젝트 결과물, 이걸 처음부터 다 일일이 수집하는 걸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집을 짓는데 나는 여기 마당입니다, 여기는 화단입니다, 이거는 쉬워도 창문은 몇 cm 짜리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상세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여기다 창을 내달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쪽으로 내달라, 더 크게 해달라, 요구사항들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공통적으로 일하는 게 뭐냐면은 허용된 시간이나 예산보다는 항상 할 일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갈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짧은 기간에 하나하나씩 해보자, 하나하나씩 출시해보자 라는 게 애자일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측형 프로젝트와 적응형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형의 대표적인 게 바로 폭포수 모델이죠. 자, 폭포수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요구 분석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설계하고, 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축을 하고,
그 구축한 결과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한 단계씩 계단식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포 수영, 워터폴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전형적인 예측형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적응형의 대표적인 건 바로 애자일의 방법이죠. 그래서 애자일은 그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 설계, 구축, 시험하고 그 다음에 요구 분석하고 시험까지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매번 가치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애자일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폭포수 모델은 이제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결과물에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지만은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매번 뭔가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죠. 또 가시화 측면에서 봤을 때 폭포수 모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은 불확실성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내용 이런 것 때문에 뒤에 프로젝트 뒤에까지 해야 될 일이나 결과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애자일의 경우는 우선 다음 주 할 거, 가까운 미래에 할 것만 먼저 눈에 보이는 거 하고 그 다음 시간이 있어서 그 다음 주 할 것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시화가 잘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폭포수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다 끝나갈 때 만약에 변경이 발생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제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을 딱 내놨더니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서 폭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애자일은 짧은 기간 몇 번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하면은 바로바로 다음 기간 짧은 기간에 그것을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짧은 기간의 결과물만 그냥 다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형 방식, 즉 폭포수 워터폴 방식이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한다면은 적응형 애자일과 같은 그런 방법은 단거리 질주예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나오는 스프린트라는 용어가 있죠. 스프린트는 단거리 질주를 의미를 하는데 스프린트를 하듯이 요구 분석에서 시험까지 짧게 반복되는 한 번의 질주를 우리는 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자일에서 요 반복되는 요 구간을 우리는 스프린트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과 애자일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 목표가 이미 수행해야 될 범위를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원가 예산을 가지고 끝내는 게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은 애자일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후,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후까지죠. 그래서 시간 내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예산 가지고 끝내는 게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목표라 그러면 일반적인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는 그거보다 이후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전달해야 되고 또 제때 전달해야 적시적소에 전달을 해야지 되겠고 또 하나하나씩 매번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면서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게 프로젝트 관리,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의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지금까지 전통적인 프로젝트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창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어진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들여서 이런 카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의뢰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그 기간 내에 그 예산 가지고 끝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목표가 돼요. 근데 카페를 짓는 동안에 주변에 막 다른 카페들이 막 들어왔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빨리 뭔가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전통적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한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자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은 애자일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럼 또는 크리스탈, 그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그래서 XP 방식, 그리고 린이나 칸반 방식 또는 DSDM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모두 애자일 방법론에 해당되는데 일부 이제 약간씩의 용어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림 같은 경우는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틀로서 프레임워크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그래서 XP는 모든 애자일 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뭐 린은 여러분들 뭐 잘 알려져 있어요. 슬림하게 불필요한 거 빼고 이렇게 지속적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다 생산 시스템이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은 각각의 애자일 방법마다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학습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애자일 방법론 중에서 스크럼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림의 사진에 보면은 럭비 할 때 우리 가운데다 공을 놓으면은 먼저 그 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힘 겨루기가 있죠. 이때 우리가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스크럼을 짭니다. 스크럼을 짜갖고 하는데 이 스크럼은 상대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프로젝트도 하나의 프로젝트 팀이 스크럼 짜듯이 힘을 모아서 일에 집중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에는 다른 뭐 DSDM이라든지 XP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론들도 좀 더 보편적인 그런 프로젝트 관리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원조로서 프로젝트 관리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스크럼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보죠. 자, 애자일 프로세스의 흐름을 쭉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보죠. 맨 처음에 이제 조직 전략. 그러니까 조직 전략에서 모든 프로젝트는 조직 전략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조직 전략이 있고 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 그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중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뭘 하느냐? 제품을 구상하는데 이때 비전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제품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나열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제품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로드맵이나 또는 제품 백로그를 토대로 해가지고 출시 계획, 언제까지 뭘 출시해야겠다는 출시 계획, 릴리즈 플랜이 만들어지고, 그 릴리즈 플랜과 제품 백로그를 근거로 해서 스프린트 계획을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게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거리 뛰듯이 계속 한 번 뛰고 또 쉬고 한 번 뛰고 또 쉬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매일같이 데일리 스크럼, 데일리 미팅을 하고, 그거를 스프린트를 뭐 10번이고 20번이고 50번이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양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최종 매번 한 번의 스프린트가 끝나게 되면은 결과물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프로덕트 인크리먼트, 제품 증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킥보드가 만들어지고, 자전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점점 증가해 나가고 최종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하시면 되죠. 그걸 프로덕트 인크리먼트, 제품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한 번의 스프린트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검토하는데 그걸 우리는 스프린트 리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우리 이번 스프린트 동안 일 잘했나? 일하는 방식을 회고하는 스프린트 회고를 갖고 다시 다음 스프린트 계획을 세워서 다음 스프린트를 또 하게 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가 일단은 익숙하지 않으면은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설명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용어들이 에자일에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흐름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조직 전략 그랬어요. 조직 전략 그랬는데, 자, 우리는 무슨 예를 드냐 하면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30년까지 한국을 관광대국으로 만들기라는 조직 전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조직의 전략은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각종 사업들을 합니다. 그 각종 사업이 바로 뭐예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는 결국은 뭐예요? 조직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들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것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그걸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정을 해갖고 그 하나의 프로젝트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는 즉 어떤 제품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뭐 10개의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 분야에서는 탑인 회사에 돼야 되겠다. 그 하나하나의 제품들이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A라는 제품 먼저 하고 올해는 내년에는 B라는 제품하고 이렇게 어떤 제품을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 오랫동안 만들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사업들이 바로 프로젝트인데 뭐 지역별 특화 사업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 국가 홍보 사업도 있고 또는 컨텐츠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특정 컨텐츠를 개발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품 구상, 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비전은 2021년 전 세계의 한국 트로트를 홍보하여 연간 관광객 3천만 명 돌파하기라는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비전의 경우에는 크게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이에요. 혹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개괄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디테일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계획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게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프로젝트의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의 프로젝트는 개략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전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제품 로드맵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를 발굴해야 되겠다. 2분기에는 트로트 홍보 자료를 제작해야 되겠다. 3분기에는 세계적 가수들과 트로트 콜라보를 해야 되겠다. 4분기에는 전 세계 투어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품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앞에 나왔던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결과물인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이 로드맵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렇다면 이 로드맵이 필요할 수 있지만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의 작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로드맵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발하는 제품의 일부를 어느 특정 시점까지 어떤 이벤트와 연계해 가지고 출시하겠다라는 것을 일부를 출시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품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하죠. 큰 그림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작은 프로젝트일 경우는 제품 로드맵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런 제품일 경우에는 곧바로 오른쪽에 있는 제품 백로그
이거로 작성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볼까요? 제품 백로그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2명 발굴하기, 트로트 홍보 영상 및 자료 제작 배포하기, 그 다음에 세계적 가수들과 트로트 콜라보 신곡 발표하기, 그 다음에 세계적 투어 콘서트 하기, 전세계 투어 콘서트 하기,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나열했어요. 그래서 제품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백로그라는 것은 남겨진 일, 해야 할 일들을 뜻해요. 그래서 만약 로그는 뭐예요? 통나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내 뒤에 통나무가 쫙 쌓였어요. 내가 운반해야 될 남겨진 일들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품 백로그라는 것은 프로덕트, 즉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할 일들의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 나와 있는 이 4가지 일들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이죠. 여기선 비록 이제 개괄적으로 4개의 제품 백로그 예를 들고 있지만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겠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 제품 백로그는 뒤에 가면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좀 더 상세하게 분할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건 그 뒤에 가서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품 백로그와 제품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이제 출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 15일 날까지는 가수 선발하고 3월 20일까지는 선발된 가수의 트로트 신곡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는 홍보 포스터 및 안내서를 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6월 3일까지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 앞에서 제품 로드맵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 이벤트 등에 맞춰서 주요 결과물을 완료하겠다라는 의미. 그게 바로 이제 제품 로드맵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출시 계획은 우리가 영어로 릴리즈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출시 계획은 이보다 고객에게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중간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그런 거죠. 즉 제품 어떤 기능의 흐름을 고려해서 여기까지는 이런 기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고 또 이런 기능을 추가하고 하는 점진적인 출시를 위한 날짜를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릴리즈 플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출시 계획과 제품 백로그가 끝나면은 이제 스프린트 계획과 스프린트 백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제품 백로그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스프린트 백로그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앞서 수립된 이제 제품 백로그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2명 발굴하기가 바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높은 거니까 그럼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좀 더 상세한 수준으로 세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가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트로트 가수 지망 연습생도 해야 되겠고, 또 트로트 가수 경연대회를 통한 선발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실제 하나의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스프린트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또는 2개의 우선 당장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 골라갖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라는 2주 내지 4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실행할 거를 골라서 실행을 하고, 다음에 또 뽑아서 또 골라서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 경주를 하듯이 우리가 단거리 경주를 스프린트라고 하듯이 한 번의 경주를 전력 질주하고 나서 쉬고, 또 다음에 또 경주를 전력 질주하고 나서 쉬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인 한 번의 스프린트가 끝나게 되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돼요.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니라 그러면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 앞에 말씀드렸죠. 뭔가 하나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제품,
그게 이제 다음엔 또 기능이 추가돼서 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증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product increment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보여줄 만한, 즉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이 나와서 고객에게 그게 전달이 돼야지 되는 거죠. 물론 항상 한 번에 스프린트를 한 다음에 출시 가능하거나 작동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객에게 적어도 가치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스프린트 동안에 나온 거를 고객에게 전달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스프린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스프린트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스프린트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앞에서 수립된 제품 백로그를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스프린트 백로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트로트 가수 지망 연습생 중에서 대상자 선발이라는 그러한 제품 백로그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세분화한 것들을 우리는 스프린트 백로그고, 그 세분화된 내용들이 요번 스프린트에서 수행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프린트 백로그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최초의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2명 발굴하기였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트로트 가수 지망생 연습생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걸로 좀 더 구체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제품 백로그인데, 그걸 위해서 좀 더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는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해야 될 일들을 요번에 스프린트에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에 이제 본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스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프린트 하나의 첫 번째 스프린트 기간을 2주로 정했다면은 2주짜리 스프린트로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의 스프린트인 2주 동안에 스프린트 백로그에 있는, 즉 해야 될 일들에 있는 산출물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프린트를 하는 동안에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스크럼 팀이 모여서 스탠드업 미팅을 합니다. 서서 미팅을 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미팅은 15분 이내로 짧게 근무 시작하기 전에 서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완료한 업무가 뭐고 오늘 진행한 업무는 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든지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2주간의 이런 스프린트가 끝나게 되면 결과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나오든 일부 소프트웨어가 나오든 아니면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이 나와야 됩니다. 기능이 어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증분에 대해서 팀과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스프린트 결과물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해 갖고 다음에 이어지는 스프린트나 또는 제품 백로그에 그것을 반영을 하는 거죠. 요번에 해보니까 이런 제품이 문제가 있더라, 또는 이게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교환해 갖고 다음 스프린트에다가 그걸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스프린트 리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제품 중심으로 결과물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프린트 리뷰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스프린트 회고. 그래서 이 회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에 스프린트를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방법이 좋았더라, 이 프로세스대로 하니까 이게 좋더라, 좋았던 거 또는 잘못됐던 거, 개선될 그런 사항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때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스크럼 팀원들만 모여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한 번에 스프린트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프린트를 그게 해야 되는 거죠. 스프린트 2.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2명 발굴하기보다 디테일한 그 제품 백로그인 기존 가수 경연대회를 통한 대상자 선발이라는 제품 백로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좀 더 디테일한 해야 할 일들을 더 세분화하는 게 그걸 우리가 스프린트 백로그죠. 새로운 이번 스프린트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프린트에서 실행에 옮기고 데일리 스크럼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리뷰하고 회고하고 다음에 다시 계획해서 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스프린트에 해당되는 거고 전반적인 애자일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